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밈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잘 지냈나요? 네, 최근에 새로운 근황. 오, 제가 야구를 잘 몰라요. 네. 야구 야알못이거든요. 아, 네네. 원래는 본래가 야알못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같이 스터디를 시작한 스터디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 본가가 똑같은 시에 있어요. 오, 다 저희 시에 살아요. 우리 어떻게 학교 그래요? 사람들인데. 그니까. 우와. 그래서 막 같이 겹친구도 있는 거예요. 어머. 중학교 동창이랑 막 알고 보니까 절친이고 막 이래가지고 아, 이제 소름이다. 헐. 이래서 이제 스터디 끝나고 저희 시에 팀이 있어요. 야구 팀이. 그래서 그 홈구장에 가서 경기를 보기로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가서 막 응원을 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만 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친구는 완전 알못인데 네네네. 따라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야구를 그러니까 이 팀을 응원하는 친구네 언니가 저희 뒷줄에 앉으신 거예요. 몰랐는데 어머. 친언니가 어머. 그래서 막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몰라요? 근데 어라. 그렇게 좌석이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막 우와 하다가 이제 그 언니분께서 저희 시의 명물인 감자튀김이 있거든요. 아, 뭔지 알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야구장 안에 입점해 있어요. 그 어머. 브랜드가. 그때 언니가 그걸 사주신 거예요. 저희 먹으라고. 오. 근데 그걸 먹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야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사실상 음식을 먹으러 갔다. 맛있었겠다. 네, 진짜 맛있었고 뭔가 날씨도 너무 그 봄 날씨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저는 진짜 야구에 평생 관심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저희 지역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응원가에 계속 그 시 이름이 들어가요. 땡땡이 최고야. 땡땡 최고. 막 계속 땡땡 시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의 세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내가 땡땡 시민이면은 너무 응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 연고지 팀을 응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또 구단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또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취미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이제 배구에서 야구까지 섭렵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연경 언니가 은퇴를 하시면 제가 안 보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갈아타야 되지 않나. 한승. 확실히 야구가 핫하군요. 그렇죠. 진짜 핫해요. 저는 최근에 서울식물원을 갔다 왔는데요. 마이크 가보셨나요 혹시? 저 안 가보긴 했어요. 저는 막 식물원, 수목원 이런 거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좀 실망? 실망스럽더라고요. 와, 진짜. 유명하잖아요, 서울식물원. 그런가요? 근데 일단 그 주위를 둘러싼 공원이 엄청 커요. 그래서 막상 그 표를 끊고 들어가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 그리고 이제 막 열대야 식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러 들어갔는데 좀 좁았어요. 제가 사실 그 생태원? 그 최재천 교수님께서 만드신 네네네. 그 생태원을 예전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보고 진짜요? 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좀 충분히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 이렇게 위에 스카이워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서 되게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는데 식물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어서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요즘에 산불이 맞아요. 저희 녹음일 기준 며칠 전에 이제 산불이 맞아요. 좀 크게 많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그니까요. 거예요. 진짜. 그 식물들과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희생이 됐을까. 물론 인명피해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복구가 그니까요. 되는 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이 자연이. 그니까요. 다시 진짜.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진짜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그래서 저도 진짜 저도 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삶의 의미가 없는 느낌. 그래서 빨리 다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여러 문제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자연 발화가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막
그 햇빛 막 이런 것 때문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요. 뿔이 나기도 한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산불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건조한 계절은 계속 산불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번엔 또 그 성묘계 그런 이슈도 있었어가지고 진짜 어딜 가나 불조심. 옛날에 저희 초딩 때는 막 불조심 표어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옛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와 진짜 불조심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막 영상들을 봤는데 진짜 불지옥이 따로 없는 진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한국이 맞나 그러니까요. 싶더라고요. 진짜. 하루 빨리 이렇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밈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학시. 재채기 하신 거 아니죠? 학시 이건데요. 어떻게 잘 따라 했나요? 네네, 완전 똑같았어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핫한 콘텐츠죠. 넷플릭스의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설명하기 전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몰랐는데 네네네. 하도 관련 컨텐츠가 많아서 네네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네요. 아, 네네. 무슨 그게 뜻이죠? 제주도 방언인데요. 네. 폭삭이 매우 많이 그리고 소가수다가 수고했다. 그래서 많이 수고했다 뭐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부상길이라는 역할의 아저씨. 네. 아저씨가 이제 뭐만 하면 이제 신경질 낼 때 학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찰지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유행어처럼 쓰게 된 겁니다. 이 폭삭소가수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아이유 씨랑 박보검 님이 이제 1막부터 여기 초반에 나오는데요. 애순이와 이제 관식이의 둘이 만나서 이제 또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맞아요, 일대기적인 내용입니다. 그 또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하는 것들이 또 너무 공감이 되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폭삭소가수다를 안 보셔가지고 아 나는 스포주의 스포 절대 안 돼 라고 하신다면 잠깐 스킵 네네. 하셔도 좋고요.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이 거의 폭삭소가수다 내용이라서 그냥 스포 당하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오시거나 그렇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둘이 잠깐 야반도주를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제주도로. 근데 이제 애순이가 혼사길도 막히고 퇴학도 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애 둘 있는 아저씨 집에 진짜 결혼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네 좋아하는 애순이가 대학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보내준다 하고 약간 돈 있는 집안에 이제 보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아저씨가 부상길이라는 아저씨인데요. 그래서 막 애순이한테 막 학시 막 이러고 막 신경질을 부려요. 여자를 조금 물건으로 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이자 배선장이고요. 그 주인공 애순의 혼처로 등장을 하는데 마누라 하나 얻으면 살림이 다 공짜라면서 여성을 약간 도구처럼 취급하는 인물이고 또 관식과 애순 사이를 조금 갈라놓으려고 하는 행동들 때문에 이제 폭삭소가수다의 최대 악역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시 엄청 찰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회차를 준비할 때 그냥 블로그에 검색을 해봤어요. 학시 이거 두 글자만. 네네네. 근데 진짜 글이 막 5분 전 글, 10분 전, 막 20분 전 이렇게 엄청 최근 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예상 가능하듯이 그냥 감탄사? 약간 알씨, 약간 이런 상황에 학시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몇 개 얘는 학시 돈 아까워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눈 개 많이 오네 학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었다. 뭔가 그냥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에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학시를 치니까 학시 아저씨 이렇게 풀네임이 자주 맞아요. 걸리더라고요. 블로그 글에도. 그래서 막
배 나온 게 학시 아저씨 같네. 막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배 안 나오셨던 것 같은데 왜곡되셨나 봐요. 너무 싫어서. 그래서 네네. 막 학시 아저씨 같다. 되게 안 좋은 성격의 사람 보면서 막 학시 아저씨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게 고유명사가 되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진짜 확실히 화제성이 큰 콘텐츠구나 싶었죠. 사실 그 주인공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매력적인데 맞아요. 이 대사를 너무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극 중 최대 악역이면서도 되게 웃기고 또 얄밉지만 또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항며든 자신이 짜증난 건가요? 그래서 막 초반에는 막 관식 막 너무 부려먹고 이래서 막 애순이가 막 정강이 걷어차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나쁜 평면적인 인물인데 또 그리고 대표적인 그런 가부장제의 남성 맞아요.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결국 아내와 딸들 뭐 자식에게 잘 해준 게 없으니 다 떠나가고 애순이와 관식의 이제 자식인 금명이가 이제 관식 막 아버지에게 막 잘 해주잖아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조금 부러운 모습들이 있어요. 좀 되게 안타까운 감정을 유발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면서 그 구질구질한 짜증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싫어하고 막 이런 것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몇십 년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에게 또 기여를 한 바가 있으니 그렇죠. 이제 나를 흑사리 껍데기로 본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장에 그런 거 없다 막 오히려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이제 머리가 컸으니 사실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건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아빠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 인물을 보면서. 진짜 공감 가능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할 것 같은. 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은 그쵸. 그런 캐릭터다. 왜냐면 저는 약간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한문쌤이었는데 막 진짜 그 개량한복 입고 다니고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보수의 끝판왕인 것 같은 네네네.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이대도 좀 높으셨어가지고 뭔가 진짜 그냥 너무 싫어 막 이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서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요. 그래서 그만큼 좀 입체적이어서 현실적인 캐릭터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시 말고도 그 바람은 웽웽웽 마음은 잉잉잉이라는 것도 약간 밈처럼 유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요거는 이제 백일장 대회에서 관식이가 춘풍을 주제로 시를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은 거죠. 정말 재능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극 중에서 약간 관식이는 좀 공부를 못하고 애순이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막 욕심도 있고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막 이런 거 너무 유치하다면서 막 핀잔도 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봄바람을 너무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시라고 하면서 SNS에서 되게 호응을 얻는 거죠. 약간 MZ세대의 인기를 얻는 약간 서울시 같은 느낌. 진짜 웃기다. 예전에 그 하상우 맞아요. 님이 이제 쓴 서울시가 약간 되게 재치 있는 시로 인기를 얻었었는데 관식이가 이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약간 반고흐 같이 시대가 지나면 인정을 받게 되는. 반고흐랑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시인가요? 그러니까요. 반고흐미가 있으시다. 그래서 하필 또 요즘 봄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블로그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바람은 맹맹맹 마음은 잉잉잉. 귀엽다 근데. 그쵸. 그래서 오늘은 또 핫한 콘텐츠를 가져온 만큼 한번 리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가 사실 어제 저희가 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1회를 틀었어요 오늘. 근데
왜냐면 제가 원래 요약본을 보려다가 그냥 네. 1회를 보고 요약본을 그쵸, 보자고 그쵸. 생각했는데 요약본을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그래서 배속으로 봤어요, 대신. 근데 그거를 제가 열람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휴지를 쌓아놓고. 아니 그거 절대 눈물 못 참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까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열람실에서 막 엉엉 울면서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 자리에. 네. 흥미롭다. 근데 제가 심지어 모자를 쓰고 있어서 시야가 차단돼 있어서 오신 줄 모르고 제가 열심히 그걸 보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너 보신 거예요, 어제. 네. 그래서 같이 시청자 토크를 했다. 뭐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변명했어요.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막 이랬더니 교수님이 그래 이러면서 뭐가 좋냐 이 프로그램 어떤 점이 재밌냐 막 이러면서 시청자 토크를 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6회까지 보셨대요. 네네네. 근데 약간 복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 쌀이 동나는 장면 있었잖아요. 쌀이 없어서 막 진짜 가난해서 막 근데 그게 나중에 회수가 되나 봐요. 저도 사실 6회까지밖에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네네. 교수님이 막 검색해 보셨는지 그래서 그런 복선 회수되는 그런 게 되게 짜릿했다고 하셔가지고 그랬구나. 나도 나중에 좀 써먹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진짜 너무 슬펐다. 근데 슬펐는데 뭔가 울어라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지금 울어라. 왜냐면 사실 그 부모님이라는 소재가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특히 1, 2회가 전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눈물을 흘리는 포인트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장면을 보면은 진짜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위키드 볼 때도 네. 피부가 초록이어서 차별을 받는 게 너무 열받아서 계속 울었거든요. 2시간 동안. 네. 근데 여기도 시작하자마자 애순이가 엄청난 차별을 여러 가지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진짜 짜증나고 하는데 그게 제가 6회까지 봤거든요. 근데 계속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애를 낳든 뭐 결혼을 하든 계속되고 그게 심지어 대물림 될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어서 진짜 약간 답답하긴 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타미 씨 어떠세요? 다 보셨어요? 저도 조금 중간까지 보고 그 뒤로는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한 거예요. 진짜? 저는 클립만 봐도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눈물이 진짜 줄줄줄줄 나가지고 요즘에 쇼츠를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뜨잖아요. 네. 폭삭 쇼츠가. 그래가지고 또 쇼츠로 뽑는 건 얼마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그러니까.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나 너무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잠깐 쉬고 있지만 쇼츠로 이미 다 봐서 결말까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슬프고요. 그 대사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유 씨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맞아요, 진짜. 그 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참에 또 좋았던 대사들을 몇 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인상 깊었던 대사가 하나는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부모님의 어떤 청춘을 먹어서 이제 내가 자라났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 대사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요. 처음에는 슬펐지만 삐딱 생각해보니까 맞긴 내가 한데 태어나고 싶어서 맞긴 한데 저희도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긴 해요. 또 이제 딱 20대 초반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엄마도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 낳고 제가 한 미취학 아동일 때까지도 임용을 준비하셨어요. 진짜요? 근데 사실 애가 둘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임용 준비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또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막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혹은 엄마의 꿈을 포기시키면서 내가 자라났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금명이의 시선에서 나레이션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가 공감돼서 좀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연애 편지 대하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남은 한 번만 잘해줘도 세상에 없는 은인이 된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낙서장 대하듯 했다. 라는 대사였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맞아요. 가족들에게 뭔가 뭐 예를 들어 엄마나 뭐 아빠가 뭐 힘든 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뭔가 친구들이 막 위로를 바라는 얘기들을 하면 원하는 위로를 막 마음껏 해주고 막 맞아요. 걱정해주고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오글거려서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위로보다 해결책이 먼저 급선무니까 가족이고 하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더 모질게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금 생각이 나면서 왜 우리는 더 가까운 사람에게 연애 편지 쓰듯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도 엄마가 해주는 그런 되게 따뜻한 말들이 네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나를 연애 편지 대하듯 해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하면서 나중에 되면 엄마가 하는 말들 그리고 뭔가 따뜻하게 해줬던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울 그쵸,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자꾸. 근데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뭔가 계속 가족은 그 자리에 있어서인 것 같아요. 약간 친구는 날 떠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항상 내가 뭐 완전 그지같이 살아도 계속 부모님은 내 옆에 있으니까 네. 동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혈연으로 묶여있는 관계다 보니까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바쳐서 나를 키웠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들도 즐거웠겠지 날 키우면서. 우울하지 말자. 그렇죠. 사실이니까 우리를 키우면서 너무 즐거우셨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제가 아이를 별로 안 낳고 싶어 하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었는데 엄마가 그냥 그래도 좀 다시 생각해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서 왜 그럴까? 나랑 되게 생각이 다른 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너무 즐거웠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못 느낀다고 하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손녀, 손자가 보고 싶은 건가?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제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내가 정말 초딩 같은 생각을 했구나 싶었죠. 사실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안 좋은 거 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손녀, 그쵸. 손주 보고 맞아요. 싶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거 시킬 게 아닌데 그쵸. 사실 키우면서 또 많은 행복들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또 얘기를 하는 걸 텐데 확실히 저도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당연히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저희는 당연하겠지만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맥락에서 그 애순이의 어머님이 애순아 어차피 사람은 다 고아로 살아. 부모 먼저 가도 자식은 사라져. 살면 사라져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님이 떠나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슬프고 막 그때 애순이도 막 엉엉 울고 네네. 엄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해도 이제 나중에 결혼도 하고 뭐 애기도 낳고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아이를 잃는 장면 있잖아요. 셋째. 아이를 잃었을 때 막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네. 여기에 이 나레이션이 다시 겹쳐져서 나오더라고요. 살면 사라진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애순이 인생에도 엄청 기복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뭔가 슬픈 상황이 있을 때마다 살면 사라진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애순이가 잘 살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다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서. 네네. 맞아요. 막 못해준 거 생각할 시간, 못해준 것 때문에 막 우울할 맞아요. 시간에 사실 그냥 더 잘하면 되는 맞아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던 짓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그 시대를 이렇게 쭉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 할머니 세대부터 네네.
저희 엄마 세대 그리고 그쵸 금명이가 딱 저희 엄마 세대인 건데 애순이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공장을 네. 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성이 뭔가 대학 교육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얼마 안 됐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체감을 하면서 그때도 막 야반도주 했을 때 네. 여자만 퇴학을 당하잖아요. 맞아. 예순이만. 근데 지금도 사실 뭐 퇴학까진 아니어도 네네. 뭐 예를 들어 고딩 엄빠라고 했을 때 그렇죠. 남자는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그쵸. 여자는 결국에 자퇴를 하잖아요. 그쵸. 정말 달라진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뭔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퇴학을 당하고 막 이런 게 아닐 뿐이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다 대학 가잖아요. 네. 여성들도. 그러니까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 있어요. 네.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4대 여성들의 일대기예요. 증조 할머니부터 나까지. 아,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약간 그 6.25에 피난 가는 그런 그 시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계속 그 피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직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도 제가 보면서 진짜 거의 5열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내용이니까 뭔가 이 폭삭 속았수다가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드린다. 진짜 읽을만하다. 저는 근데 보면서 뭔가 재밌는데 그냥 무슨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던 느낌? 그러니까 그 제주도의 그 배경과 막 유채꽃 이런 게 너무 좋긴 했어요. 뭔가 테마가 강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술 감독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헤어질 결심이랑 막 아가씨 박찬욱 감독 팀에 있는 엄청 많이 같이 하신 그 류성희 감독님이 이번에 드라마 총괄하셨더라고요. 그분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진짜 확실히 다른 느낌?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되게 제가 유심히 보는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관식이 어머님이 네네네. 제가 봤던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엄마로 나오셨는데 이제 딸이 동성 연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는데 막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죠. 그냥 거의 원탑 주인공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선 되게 되게 아이 같은 느낌? 네네네네. 되게 그냥 딸과 여자친구한테 계속 좀 타박받고 좀 힘없이 그냥 아유 맘대로 해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관식이 엄마로 갑자기 악귀가 들리신 듯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쵸. 저는 그 악귀도 살짝 이 부분도 좀 그랬던 게 원래 결혼 전에는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하면서 엄청 애순이한테 애순이 그 야반도주 했을 때도 관식이 내팽개치고 막 애순이 손을 잡고 애순아 집 가자 너 잘 놀았다 부산 오면서 잘 놀았다 이렇게 네네네. 해놓고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볶으시더니 약간 악귀가 들리셔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막 그렇게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는 걸 보고 왜지? 이 캐릭터는? 근데 뭘까? 저는 원래부터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애순이가 돌아오고 나서 딸처럼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아들을 놔줘라라고 그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내 아들이 소중하니까 라는 딱 그 시어머니 시댁의 그 마인드였다 보니까 그렇게 막 완전 악귀가 갑자기 들렸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그 이전에는 관식이네 할머니가 애순이를 진짜 싫어했잖아요. 사귈 때는. 네. 근데 그때 막 관식이네 어머님은 애들이 좋다는데 저 어케 말리지? 그냥 이러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둘의 성격이 갑자기 그쵸. 시크릿 가든처럼 하루 만에 혹시? 몸이 바뀐 것처럼 그 할머니는 오히려 막 우리 애순이 약간 이런 식으로 네네네. 계속 그러고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되게 뭔가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그렇겠죠. 근데 뭐 그 정도로 되게 캐릭터가 입체적인 캐릭터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현실적인 느낌? 어쨌든 사람이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고증을 굉장히 잘했다. 그 시대와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분이셔가지고 막 그런 사투리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실제로
굉장히 제주도가 보수적이에요. 아, 진짜요? 섬나라기도 섬이라서. 하고 아직까지도 막 제사 뭐 이런 게 물론 다른 집들도 있겠지만 더 되게 많이 챙기고요. 저 어렸을 때였나? 그 여자상 남자상도 진짜 따로 아, 있고 진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엄마는 저걸 보면서 관식이는 없는데 그냥 트라우마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시대나 그리고 제가 막 재밌게 봤던 부분이 그 야반도주하고 경찰서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경찰분들이 얘기하는 대화에서 막 간첩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약간 대사에 녹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금명이 결혼하는 그런 옷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 엄마 웨딩 아, 진짜? 드레스나 그런 의복이랑 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대를 아울러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응팔 보듯이 또 재밌게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밈 평가하기 전에 네. 빠르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가 50회이자 네. 1주년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1주년이 다 되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 저희와 1주년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1주년을 앞두면서 조금 변화를 주고자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맞아요. 조금 리뉴얼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스포티파이 계정도 하나 개설을 했으니까요. 네네. 혹시 스포티파이가 좀 편하시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사실 숙제입니다. 안 들으셔도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저희가 지금 신규 채널이라서 아예 그냥 검색을 하지 않으면 유입이 될 수 없는 구조라서 네. 많이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트위터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사실 트위터를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그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뤄졌는데요. 조금 밈을 약간 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채널로 인스타를 네네. 계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트위터는 좀 더 친숙하게 약간 뭐 재밌는 글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해볼까 하고 네네네. RT 기계 같은 느낌? RT 봇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생산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민평가 가실까요? 네, 어떠세요? 학시? 저는 4점. 진짜? 저는 이 콘텐츠 자체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잘 살리셔서 맞아요. 진짜 현지인 같아요. 그냥 연기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인물의 어떠한 좀 폭력적인 대사이기도 한데요. 그 맞아요. 부분에서 1점을 깎았고요. 맞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한도 많고 그렇죠. 열도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쓸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아무데나 학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5점. 뭔가 제가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은근히 그 학시 아저씨가 폭력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부인분이 폭력을 당하신 그 상처가 맞아요. 있어서 은근히 별로인 캐릭터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3.5점.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 콘텐츠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녹음일 기준 이번 주에 4월 3일이 네네네. 껴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한 번 더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고요. 네. 그러면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